제 기준 약간 존꾸 핑크인가요? 안녕. 오늘은 제가 메이크업 레슨을 받으러 가는 날입니다. 엄청 많이 기대되고 설레는 상태고요. 그리고 좀 가격대가 크다 보니까 그만큼의 값어치를 할 것인가, 치 부리는 건 아닌가 하는 약간 걱정도 살짝 있어요. 최대한 제가 궁금한 점들은 메모장에다가 지금 다 기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. 평소에 하던 메이크업을 하고 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. 그래서 최대한 제 기준 약간 존꾸 기준으로 했거든요. 집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메이크업 제품들이랑 도구들을 가지고 오면 팁들도 알려주신다고 해서 커다란 가방에 평소에 화장할 때 쓰는 집에 있는 화장품들을 다 모아봤어요. 이렇게. 이제 디어달리아 블러셔들. 이렇게. 오늘의 의상은 이렇게. 여기에다가 몽드몽드. 너무 심청이야. 제 메이크업 어떤가요? 메이크업 레슨 직후에 그 애프터를 이렇게 카메라로 찍었어야 됐는데 제가 그걸 안 찍었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클렌징 하기 전에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. 간단하게 후기도 말씀드릴 겸 이제 메이크업을 마치고 한 7, 8시간 정도가 지났어요. 메이크업 직후에 싱싱함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포보다 훨씬 낫지 않나요? 뭔가 피부톤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정돈이 되었고 그리고 색조! 이게 뭔가 차르르하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민 느낌?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눈썹. 너무 예쁘지 않나요? 눈썹이 인상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. 훨씬 뭔가 깔끔해진 것 같습니다. 제가 색조 이렇게 많이 챙겨왔잖아요. 근데 이렇게까지 많이 챙겨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이거를 다 봐주실 시간이 없어요. 예정된 시간은 1시간 반이었는데 나중에 시간을 보니까 거의 2시간을 봐주셨거든요. 근데 2시간을 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했어요, 시간이. 제가 궁금한 것들도 다 여쭤보지 못하고 왔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많이 가져가지 않으셔도 됩니다. 메이크업 레슨을 받았잖아요. 만족도를 높이려면 제가 이 스킬들을 까먹지 않고 손으로 익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내일 바로 제가 직접 한번 해보면서 영상을 또 찍어보려고 합니다. 짠! 다음 날입니다. 조금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이렇게 줌을 당겨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부담스럽네요. 오늘은 제가 이렇게 오전부터 생얼로 밖에 나가서 어제 추천받은 화장품들을 몇 가지 구매를 해왔는데요. 새로운 뉴템들이 지금 화장대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. 제가 배워온 것들 중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은 영상으로 최대한 담아보도록 할게요. 근데 제가 이제 영상을 중간중간 찍다 보니까 원장님께서 조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. 영상으로 송출을 했을 때 이론처럼 되어버릴까 봐. 전문가들은 워낙에 스킬이 다 다르다 보니까 또 의견이 갈리게 될까 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. 이미 걱정하신 것처럼 제가 지금 영상으로 하는 게 화장법은 아니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저는 로션까지만 바른 상태거든요. 근데 또 아침에 발랐으니까 한번 모공 패드로 닦아내고 할게요. 기초 케어 제품부터 샵에서 다 알려주셨어요. 근데 저는 기초 케어는 기존에 쓰던 게 워낙에 잘 맞아서 따로 바꿀 생각은 없고요. 제가 사용하는 모공 패드는 이겁니다. 화장할 때는 기초부터 쌓는 게 되게 중요한데 패드 같은 경우에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바깥쪽으로 쓸어주면서 바이오던스의 콜라겐은 너무 많으면 뭉칠 수 있으니 조금씩만 이렇게 콩알만큼만 해서 문질르듯이 안에서 밖으로
결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. 눈두덩이에는 기초가 많이 안 발려도 되니까 손에 남은 기초 화장품으로 이렇게 쓸어주면 된다고 하셨어요. 누텍스처? 살짝 리치한 제형에 속하는 것 같아요, 제 기준. 이것도 엄청 조금씩만 이렇게 발라주고 다음은 이 디어달리아의 선크림입니다. 제가 옛날에 헤라 선크림을 진짜 잘 썼었거든요. 그리고 최근에는 아떼 선크림 되게 잘 썼었는데 이 디어달리아가 헤라 느낌이 나면서 엄청 촉촉하면서 화장이 조금 잘 먹게 이렇게 쫙 피부에 스며드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. 로션보다도 더 피부에 잘 스미는 것 같아요. 이렇게. 컬러 보정이나 이런 거는 없는 진짜 선 세럼인데 밀리거나 뭐 뜨거나 이런 거 없이 진짜 잘 스며들어요. 다음은 짠 프라이머 단계입니다. 샵에서 추천받아서 새로 구입한 아이템이에요. 제 얼굴이 살짝 노란기가 좀 강해서 이게 보라색 프라이머거든요. 노란색의 보색이 보라색이잖아요. 그래서 저 같은 피부에는 보라색을 올리면 조금 더 피부가 화사해 보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전체적으로 바르긴 할 건데 이렇게 딱 화사하게 톡톡톡톡. 이건 약간 진짜 콧물 같은 제형이에요. 콧물처럼 흐르는 제형인데 치덕치덕 해버리면 안에 있는 지금 기초들이 다 흘러내릴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 조금씩만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이제 베이스를 위한 기초 케어가 끝납니다. 화장을 하기 전에 눈두덩이랑 콧망, 눈썹, 팔자 이렇게 좀 끼기 쉬운 데 있죠. 파우더 처리를 한번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제 추천받은 제품은 페리페라의 쿨링 파우더예요. 그거를 못 사가지고 페라에서 받았었던 파우더를 써보겠습니다. 근데 이게 컬러감이나 이런 게 어떨지 모르겠어가지고 소량만 해가지고 엄청 조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. 유분기만 진짜 없애준다 이런 느낌으로. 좀 빤빤해져가지고 화장하기 좋겠는데요? 그다음에 눈썹 같은 경우는 모발색에 조금 자연스러운 갈색으로 염색을 해주셨어요. 염색한 색이랑 잘 어울리는 색을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이거를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. 이는 페리페라의 스피디 스키니 브로우예요. 내추럴 브라운 색상. 저는 눈썹 전체적인 결이나 모양 같은 경우가 잘 잡혀있는 편이어서 깎아주기만 잘하면 본 공간만 채워주면 될 것 같다고 하셨어요. 이제 대망의 베이스를 올려볼 건데요. 제가 제일 떨려요, 지금. 제일 떨리는 구간입니다. 추천받아서 이거는 새로 구입을 한 제품이에요. 헤라의 글로우 레스팅 파운데이션 13호. 얘를 한 퍼프도 아니고요. 반 퍼프 정도만 짜주시면 돼요. 이렇게 반 퍼프만 충분하더라고요. 스패츌라 이거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어요. 저 안 그래도 이거 구입해놨었는데 코를 기준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얇게 도포를 해주는 거예요. 한 겹만 도포를 해주면 됩니다. 떨려. 앞으로 두들길 때는 이 가운데를 먼저 팡팡팡팡 쳐주고 퍼뜨려주면 되거든요. 이렇게 피부에 넣어준다는 이런 식으로. 피부가 제 피부인데 뭔가 좀 균일하게 톤이 정리가 확 되면서 베이스가 완성이 돼요. 아예 반대쪽 면으로 묻혀서 근데 이쪽에 뭔가 조금 더 많이 올라간 느낌이에요. 어때요? 이렇게. 제가 평소에 하던 베이스보다 훨씬 더 약간 쫀득 말랑한 피부 표현이 됐지 않았나요? 오늘 이 코 부분이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. 피부 표현이 진짜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. 쿠션이랑.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? 근데 사실 저희 원장님이 해주셨던 만큼 안 예쁘긴 해요.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이게 양 조절
또 조금 연습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이거 스파츌러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. 풀을 사용하는 방법도 제가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게 이게 꾹꾹 누르면 안 되고 조금 텐션감 있게 팡팡 두들겨줘야 된대요.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꾹꾹 누르는 게 좀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방금도 조금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좀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.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이 위에 섀도우를 올려줄 건데요. 추천해주셨던 섀도우가 올리브영을 오늘 3군데나 갔다 왔는데 없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팔레트 중에서 비슷한 느낌으로 최대한 활용을 해보려고 하거든요. 이 색상을 많이 쓰는데 이게 제 피부에 이렇게 착붙 색상이에요. 그래서 이거를 쓸 필요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. 이렇게 흰기가 도는 제품을 눈에다가 하는 거는 눈이 조금 부어 보일 수 있다 해가지고 색감이 들어간 섀도우를 쓰는 게 오히려 좋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약간 핑크 베이지 느낌으로다가 얘를 좀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해주셨던 느낌이랑은 많이 다르긴 할 거예요. 섀도우를 바를 때는 이렇게 아래를 보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. 너무 높게까지 다 섀도우로 채워버리면 전체적으로 되게 어두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3분의 2 지점까지 섀도우로 채워주세요. 음영은 요거 단독으로 해가지고 넣어볼게요. 이번에는 3분의 1 지점까지 이렇게 음영을. 어제랑 다르죠? 아이라인은 살짝 이렇게 납작한 브러쉬를 이용해서 섀도우를 이용해서 그려줄 거예요. 이거를 끝에다가 이렇게 땡땡하게 묻혀주고 그다음 이렇게 속눈썹 털 사이, 이 사이사이를 잘 메꿔주고 이 색으로 저는 이 과정은 진하게 하지는 않고 그다음에 이 눈 라인에 맞춰서 쭉 내려주면 됩니다. 피카소 브러쉬 사야겠다. 어제랑 완전 느낌이 다르네요. 자연스럽게 아이라인이 완성이 됐죠? 이렇게 하고 뷰러랑 마스카라는 제가 원래 했었던 제품들로 할 건데 끝선이랑 뷰러 끝선을 이렇게 맞춰서 속눈썹을 다 이렇게 넣어주고 찝어서 올려줘야 된대요. 올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여기서 꿀팁이 있습니다. 이런 핀셋 있죠? 이런 핀셋으로 얘네 가닥을 이렇게 잡아서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. 마르기 전에 하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. 이렇게 하면 좀 마스카라 결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. 애교살은 이렇게 웃었을 때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 있죠? 좀 진한 색상을 올린 것 같기는 합니다. 그리고 애교살은 조금 더 화사한 컬러로 여기 위에만 어때요? 입체감이 생겼나요? 입술은 하트 퍼센트의 로즈 베이지로 립 라인을 따줄 거예요. 너무 많이 라인을 빼면 약간 케첩 묻은 것처럼 되거든요? 제가 요즘 푹 빠졌죠? 페리페라의 정신차렷. 이렇게 발라주고 이게 사실 발색이 그렇게 진하진 않거든요. 그래서 힌스 로로즈 요거를 포인트로 올려주겠습니다. 핑크핑크하게 올려봤고 이 위에 블러셔, 이제 대망의 블러셔를 해줄 건데요. 요즘에 제가 푹 빠진 디어달리아 국민 블러셔가 아닌가 요즘에 디어달리아의 베어리입니다. 웜톤이랑 쿨톤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는 색상이거든요. 색감 포인트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너무 튀지도 않고 데일리하게 쓰기 정말 좋은 색상인데요. 이렇게 영상을 찍거나 뭔가 놀러 가거나 할 때는 조금 더 포인트가 필요해요. 왜냐면 이게 좀 데일리하게 나온 블러셔라서.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베어리랑 약간 핑크톤이 좀 세게 들어간 이 드리미라는 색상을 믹스해서 사용을 해볼 겁니다. 베어리는 약간 진짜 미지근한 핑크가 이런 것이 아닌가. 드리미. 조금 더 핑크의 컬러감이 센 그런 느낌이죠? 이렇게 섞어주세요.
블러셔는 바르는 위치가 진짜 중요한데요. 정면을 이렇게 봤을 때 눈동자 밑에 그리고 코끝 라인 중간에 찍어줄 거예요. 여기에 이렇게 찍고 이런 식으로 요 구역을 벗어나지 않는 안에서 얘를 퍼뜨려주면 좋아요. 짠! 어때요? 핑크핑크한가요? 너무 마음에 드는데? 쿠션으로 한번 이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주면 톡각 느낌으로 연출을 해줄 수 있다고도 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컨실러로 잡티나 이런 다크 같은 거를 잡고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. 컨실러는 이 제품 추천해주셨습니다. 루나. 요거 4번. 이 색상으로 하면 양쪽이 다르죠? 그리고 이 2번 T를 커버를 해줄 겁니다. 여기에 약간 커다란 기미가 있거든요? 그래서 이 기미를 턱 트러블 난 것도 완성입니다. 오! 마음에 들어요. 저는 그럼 여기 앞머리랑 좀 머리를 좀 하고 와볼게요. 너무 마음에 들어요. 화려한 스킬을 배운 게 아니다 보니까 화장이 막 엄청 달라지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, 사실. 근데 이렇게 실제로 봤을 때, 가까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예쁘게 화장을 해놓고 빨리 옷을 갈아입고 필라테스를 가야 돼요. 지금 좀 늦었거든요. 살짝 나가